예, 오늘 정말 뭐 가뭄의 단비 같은 반등인데 그나마 또 좀 지키지 못하고 지금은 약보합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에 어려움을 보여집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 코너에서 또 우리에 대한 고민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토크 주제는요. FOMC 시작이 됐고요. 내일 우리가 이제 결과를 받아보게 됩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내일 상장을 하죠. 소위 이제 D- 오늘 1일인데요. 예, 좀 우려가 지나갈까. 자연스럽게 이제 2월에 대한 시장 전망과 함께 히든 종목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내일인데요. 수급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7일에 참 주요 이벤트가 많죠. 네. 일단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내일 상장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뭐 시장에 우려됐던 이런 여러 가지 수급들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은 일단락될 수는 있지만 뭐 근본적인 어떤 큰 틀의 흐름에서 이 수급이 뭐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이후에 이제는 에너지 솔루션을 추종하는 이제 ETF 자금이라든지 그 지수 관련 추종 자금들이 지금 이제부터 이제 상장된 이후에 이제 리밸런싱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또 좀 수급적인 불안도 좀 야기될 수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뭐 2월에 당장 뭐 그 현대 엔지니어링에 상장이 되고요. 10조 정도 규모고 지금 현대 오일뱅크 또 10조 정도 규모 또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카카오엔터 10조 정도 예상되고 또 쓱닷컴 뭐 마켓컬리 그리고 뭐 카카오모빌 뭐 지금 올해 이 대형 IPO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70조에서 80조, 70조에서 한 100조 정도 되는 그런 IPO가 상반기부터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올해 전망에 대해서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을 내놓은 것이 시장에 이런 대형 IPO 뭔가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걸 막혀 있는데 이런 대형 IPO가 많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좀 큰 IPO가 나올 때마다 이런 수급적인 불안감. 그러니까 지금 대충 보시면은 10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 정도 규모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0위에서 50위권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리밸런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우리나라를 본다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도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본국에 있는 좋은 주식들을 사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더 강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되게 굉장히 또 제한적인 거고 기관은 기관 나름대로 이런 대형 IPO가 나오게 되면은 또 리밸런싱 관련된 신규 자금 들어오기는 좀 막막하죠. 개인들도 차라리 그냥 이런 IPO 공모주만 주로 하는 그런 수급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안 되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급이잖아요. 주식은 수급인데 사는 쪽이 많아지면 주식은 올라가는 거고 파는 쪽이 많아지면 주식은 당연히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인데 올해는 이 상당보다는 하방으로 좀 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좀 대형주 위주로는 좀 힘든 장세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개별주, 개별 섹터, 그러니까 실적입니다. 작년보다 더 좋아지는 회사들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조정받을 때 사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올해는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은 뭐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IPO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올해는 연초부터 굉장히 뭐 저도 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장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마디마디 구간에서 이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전략을 좀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대응할 때 이렇게 비관론보다는 긍정론 쪽으로 이번 최근 장 말고요.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시장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성장도 예.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올해는 1월 당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실제로 맞을 때보다 맞기 전에 이 주먹을 들고 있는 상대방의 그 모습을 봤을 때 공포감이 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마 이제 내일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금리 인상 원래 올해 작년만 해도 올해 한 3번 정도 예상했던 건데 4번이 오니까는 거기서 나스닥이 한번 또 빠지고 그리고 금리 인상의 강도가 이제 더 높아졌다는 거죠. 당장 3월에 50bp 그러니까 0.5%를 올리겠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올해 뭐 최대 6번에서 7번까지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주가에 지금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내일 사실 이제 FOMC가 이제 마감이 되는데 그게 서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가 다 반영이 됐지만
좀 그래도 항상 보면은 그 FOMC가 이 시장 반응도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너무 매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좀 조절해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3월까지는 굉장히 좀 그래도 이제 주식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약간 개별주 위주를 할 수 있는 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마지막까지 매파적인 발언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2월 장도 참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장이 아니겠는가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관련해서 뭔가 좀 그래도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여전히 수급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FOMC도 얘기를 해 주셨네요. FOMC는 근데 나올 건 나왔고 사실은 파월이 조금 더 매파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려감들이 좀 희석되면서 미국도 그렇고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1월 장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가장 큰 이유가 네.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면은 계속 더 센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데 거기서 한 번씩 더 센 발언이 나오면서 항상 좀 더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되는데 저는 차라리 그냥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최악까지 감안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매파적으로 끝난다고 해도 근데 사실 주식이나 이 지수뿐만이 아니라 개별주를 들여다보면 정말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예, 빠질 만큼 빠졌고 저평가 주식들이 이제 더 저평가가 되고 있고 올해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도 억울하게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에 이제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더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뭐 FOMC 끝나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돼서 이제 수급적이라든지 어떤 이 불안감이 해소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2월이면은 이 코스닥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됩니다. 네. 아시겠지만 장이 좋으면 4분기 실적, 전년도 실적이 안 좋아도 올해 성장을 보면은 그냥 그걸 다 무시하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는 아시겠지만 한 2월 정도 접어들면 어느 정도 기업 1분기 실적 대충 정도는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4분기 실적이 이 막상 코스닥 실적 시즌에 진입됐는데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또 거기서 또 한번 또 큰 곤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우리가 좀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아이디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설 지나면 바로 2월입니다. 근데 2월도 흐름 자체는 긍정적인 스탠스보다는 종목별 대응, 약간의 트레이드 대응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사실은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힘드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좀 지금 장이 어떤 흐름이냐면은, 한 2, 3일 빠지고, 한 번 반등 나왔을 때 반등이 되게 세게 나오거든요. 네. 종목별로. 지수는 많이 오르지 않는데. 근데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이제 좀 시장이 안도 랠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샀다가 계속 물리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실적 발표가 안 됐으면 내가 만약에 뭐 100을 사고자 했을 때 지금 너무 많이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아서 사야 된다고 하면은 한 20% 정도의 비중을 사놓고 나중에 실적을 확인하고 이제 그때부터 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당연히 내일 이제 어떤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이제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너무 시장의 단기적인 대응으로서는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내 종목이 올라오지 않을 때가 이제 또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죠. 왜냐면은 종목이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내 종목만 못 오르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또 소외감이 또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됐건 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했을 때 뭐 20%에서 30%가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이런 구간에서 내 포트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예. 새로운 종목들을 어떻게 편입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기준점을 먼저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황 얘기 그 정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기회를 노려야 돼서요. 오늘 이사님의 히든밸류 종목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딘가요?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 네. 네. 최근에 좀 이상한 이슈로 이렇게 좀 엮였던 종목이죠. 많이 이렇게 그 회자됐던 종목이긴 한데 동진 세미캠은 그냥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그 밸류체인에서 이제 소재 부분 주요 벤더 중에 하나고요.
아시겠지만 포토 레지스트 그리고 시가격이 이제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과 굉장히 주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뭐 바로바로 나타나는 그런 회사고. 근데 참고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동진세미캠이 IR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어떤 IR 자료라든지 어떤 뭐 그 섹터 커버하는 애널들의 리포트가 그러게요. 굉장히 없는 상태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작년 기준으로 나왔던 어떤 이런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반도체 뭐 이게 슈퍼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진세미캠의 주가가 갈 리가 없겠죠. 왜냐면은 항상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 지금 반도체가 뭐 불황으로 들어갈 리는 없고요. 왜냐하면 더 이 사용돼야 될 분야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보면 동진세미캠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정합니다.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0억에서 1,200억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방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포토 레지스트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화를 시켰던 회사고요. 근데 뭐 포토 레지스트가 그 쓰이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 공정마다 굉장히 쓰이는 분야가 많고, 그래서 한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했을 때 동진세미캠이 굉장히 좀 각광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포토 레지스트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여기 국산화 성공시킨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돌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본업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뭐 반도체 업황이 꺾일 리는 없고요. 앞으로 뭐 좋아지면 좋아지겠죠. 좋아지는 그런 여지는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꺾일 여지는 없고요. 크게 두 가지를 좀 약간 주목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최근에 뭐 리포트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추정해서 본다고 하면은, 작년 한 10월에서 12월 정도의 뉴스플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진세미캠이 아무래도 이제 소재 관련돼서 굉장히 좀 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2차 전지 음극재 개발을 해왔었고요. 작년 10월을 보면은 노스볼트에 10년 장기 계약에 이제 음극재 공급 계약을 맺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는, 그래서 작년 5월에는 이제 그 스웨덴 노스볼트가 있는 본사에 이제 그 사무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음극재도 이제 증설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은 뭐 증설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성장 동력을 가져가는 것이죠. 기존의 반도체 쪽과 전혀 다른 어떤 섹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가는 것이고, 아직은 뭐 매출이라든지 아직은 이런 것, 매출은 미미하죠. 아직은 미비합니다. 아마 새로운 실질적으로 여기 매출 발생, 이제 10년 장기 계약 맺은 건 팩트이기 때문에 네. 아마 매출이 나오기까지는 아마 빠른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가 돼야지.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주들 굉장히 주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어차피 이제 24년, 25년 이후에 또 실적들을 지금 땡겨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동진세미캠 거기에 주가 반영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의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동종의 그룹들, 뭐 솔브렌이라든지 그 외에 소재 그 관련된 섹터 내 소재주들과는 다르게 주가가 작년 10월에 상당히 좀 작년 10월부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좀 두 가지 이제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토 레지스트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가장 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작년 12월에 EUV 포토 레지스트를 삼성전자로부터 퀄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용 승인을 위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이제 EUV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차세대 이제 반도체 공정인데, 이 EUV 공정에 쓰이는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는, 거의 뭐 전량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 이제 거기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삼성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게 보면은 이런 아무리 그 기술력이 좋아도 벤더를 이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가진 벤더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포토 레지스트 쪽 같은 경우에는 소재의 어떤 이 상용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은 일본에서 전량 거의 90% 이상을 공급을 했던 것인데, 동진세미캠이 이 부분을 지금 상용화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에 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동진세미캠의 주가 보면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주가 흐름이 완전 좀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스틴 임플란트 관련된 올해 이제 올해 1월 초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일정 비율의 이제 주요 주주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 주가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보면은 흐름 보면은요, 장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태 보면 하방 지지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타의 소재주들과 기존에 있는 반도체 사이클에 걸려 있는 소재주들과는 저는 좀 차별화된 흐름이 올해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EUV 관련된 포토 레지스트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 한 중하반기부터도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 여기에서 점유율을 뭐 다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20, 30% 정도 점유율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매출처와 새로운 영업이익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기존에 있는 다른 반도체 소재주와는 차별화된 성장 동력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을 때 이제 꾸준히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에도 보면 상반기에 SK 머티리얼스가 지금은 SK로 합병이 됐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잘 갈 때 동진 세미캠만 못 갔습니다. 왜 그럴까 그랬는데 회사 정보를 잘 안 주니까 AR을 안 하니까요. 밸류 추정도 어려운 겁니다. 최근에 잡음이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직원이 이 회사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다 팔았던 노이즈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게요. 조금 더 시장과 소통해주면 훨씬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십시오. 지금 주가는 38,000원, 이전에 한 52,000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군요. 일단 시장만 정상화된다면, 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 확실하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갖고 나오는 종목들이 본업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혹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주식들을 이제 그런 것이 올해의 성장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성장주들의 밸류는 너무 이제 고밸류로 가는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지금 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진세미캠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그렇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48,000원 정도, 손절가는 34,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하방 지지력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 물론 여기서 시장이 꺾인다고 하면 아무리 뭐 동진세미 하방 지지력이 나오는 회사라고 해도 밀릴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가 보다 좀 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